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출발합니다. 오늘 12월 20일 아침 6시 15분 되겠습니다. 살짝 썰렁한 날씨. 지금 한 마이너스 1도 정도, 마이너스 1도, 한 0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소 쌀쌀한 날씨. 바람도 살 좀 불고 있어요. 다소 쌀쌀한 날씨긴 하지만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서쪽 하늘에 달이 떠 있네요. 거의 보름달인데요. 쫙 이렇게 돌려보면 저거는 달이 맞습니다. 달입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가로등 불빛하고 달하고 살짝 좀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거는 가로등 불빛이고 왼편에 보이는 거, 조그맣게 보이는 거, 저게 달이거든요. 오늘 지금 날씨가 좀 맑은 게 달 표면이 좀 이렇게 육안으로도 좀 보이네요. 오늘따라 뭔가 달이 이렇게 아침 걷기를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쌀쌀한 날씨예요. 그저께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저께 밤에 눈이 많이 왔죠. 그 쌓인 눈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좀 미끄러워요. 눈이 쌓인 바로 그 다음 날은 좀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밟고 다녀가지고 다져지고 굳어져가지고 좀 미끄러운 얼음처럼 만들어졌어요, 바닥이요. 눈이 다 이렇게 녹은 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이런 거, 약간 블랙아이스 같은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고 이제 막 그냥 골절되고 막 이러니까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습니다. 신발도 좀 접지력 강한 거, 마찰력이 센 바닥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들을 좀 신어야 되고요. 막말로 등산하셔야 됩니다. 눈 많이 올 때는 딱딱딱 이제 적지하면서 이제 걸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ASMR 하는 것도 좀 재밌었는데요. 막 소복소복 눈 감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하면서 그것도 괜찮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눈이 좀 걷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길은 거의 눈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넷플릭스를 이렇게 한번 또 봤는데요. 보니까 전 사실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또 막
되게 많고, 그리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기획한 컨텐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컨텐츠 중에요. 그거 아세요? 먹보와 털보 아세요? 먹보와 털보. 되게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뉴스에서 보니까 편당 6억씩, 그러니까 총 10편이거든요 이것도 시리즈물인데 총 60억을 지원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제작비로서요. 이게 이 먹보와 털보 이 두 사람이 이제 각 지역을, 한국에 있는 각 지역을 여행 다니면서 딱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동하는 거. 이동을 할 때는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해요. 남자 둘이서. 주인공이 누구냐? 먹보는 비, 정지훈 배우, 가수이자 배우인 비. 그 다음에 털보는 우리 잘 아는 옛날 무한도전의 멤버 중에 한 명, 노홍철. 이렇게 둘이 나와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로드무비처럼 남자들 둘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국내 여행을 떠나는 거죠. 모험을 떠나는 거죠. 이게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게 좀 매력적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막 거리를 이제 막 누비면서 이렇게 막 맛집 탐방하고 딱 경치 좋은 곳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뭐 본 사람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그 지역의 어떤 진짜 의미를 이렇게 전하는 거는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근데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란 걸 알죠. 다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공중파에서 진짜 막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막 이제 뭔가 공중파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는 딱 적합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좀 재미난 시리즈를 방영한다는 거,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기대하던 그런 컨텐츠거든요. 일단 좋은 게 기본적으로 신나요. 신나게 막 이어나가거든요. 우리가 참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막 이동을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 예전에 그냥 편안하게 토요일날 이제 안방에서 무한도전 보던 시절 하고는 다른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뭔가를 나 주변에 이제 주어지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되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불과 한 10년 정도 전에는 지금 오늘 무한도전 하지,
또는 뭐 1박 2일 하지 그거 보면 되겠구만 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TV 화면을 켜는 거죠. 그리고 무한도전을 재밌게 시청하면은 그게 좋았던 거죠 예전에는. 그 다음에 뭐 일요일 개그 콘서트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능 그런 프로들 확실히 당시에는 그런 특정 재미들을 선사를 해줬고요. 그게 또 회자가 됐죠 많이. 너 무한도전 봤어?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웃기지 않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던 시절들이 있었죠. 어쩌면 그때가 편했죠. 편안하게 그냥 주는 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어떤 컨텐츠들, 내가 볼 컨텐츠들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쏟아지는 컨텐츠들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게 뭘 뜻하냐면 너무 많은 거는 거꾸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는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죠. 선택을 못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컨텐츠가 없다는 거거든요. 희한한 거죠. 컨텐츠의 바다에 살면서 내가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없구나 하는 현실을 깨달아요. 거꾸로. 왜냐하면 컨텐츠들을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거는 옛날에는 제작자 측이었잖아요. 제작자에서 진짜 뭔가 프리미엄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공전의 히트를 칠, 아니 적어도 실제로 그렇게 히트를 못 칠 수는 있겠지만 제작 단계에서는 히트를 칠 거를 예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만들어진 컨텐츠들에 대해서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이슈가 되는 컨텐츠들을 다 볼 시간은 없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OTT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각종 OTT 관련 회사들이 막 넘쳐나고 있죠 요즘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해당 OTT만의 독점 공급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 관람자들은 뭔가 주체적으로 뭐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같이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같이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이러면은 이제 일단은 손이 좀 가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넷플릭스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아시죠? 선택, 랜덤 선택이요. 컨텐츠 자체를 그냥 랜덤으로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랜덤으로 선택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무한도전 1박 2일을 보던 그 시절과 같으냐? 전 또 그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텐츠 무한도전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구나, 이런 기다림, 그것도 일종의 선택이거든요. 아무거나 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TV를 켜놓게 되는 거. TV에 뭐 할지도 모르면서 계속 TV 방송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넷플릭스의 TV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거의 공중파처럼 이제 넷플릭스를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이.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 그런 향수가 좀 남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거는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불과 10년 전에 이제 무한도전 그렇게 재밌게 보던 시절에, 무한도전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 뭐 6시에 시작한다. 물론 그게 녹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처럼 느껴졌던 거, 그런 거 아시죠? 예. 물론 미리 촬영을 해서 편집을 끝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방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 라는 생각에 라이브처럼, 마치 생방송처럼 이제 다가왔었죠. 생생하게. 그게 일종의 방송과 그 시청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영화를 봐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화를 봐도 그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착각을 이제 하게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OTT를 활용해서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본다는 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좀 빠져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진 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보는 거구만. 이거 만들어진 컨텐츠, 더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만든 컨텐츠를 나는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돌리는 거 비슷한. 다시 반복 재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장점도 있죠. 보고 싶은 부분을 다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그게 일상화가 된 지금에는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그냥 딱 그 시간에 시작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봤을 때 그 느낌, 그 기분, 마치 그게 라이브처럼 나한테 다가왔던 거. 그 자체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가, 그런 가치가 있었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무한도전 같은 방송들 보면,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주말에 막 재방송하는 일도 많았고요. 그럼 그 재방송하는 것 자체도 좀 라이브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때 재방송하고 유튜브를 찾아서 또는 OTT를 통해서 재방송을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되네요. 조금 걷다 보니까 또 워밍업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그 먹보와 털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눈을 즐겁게 해줘요. 그 지나가는 경치들도 대단히 아름답고요. 드론으로 찍은 화면들 진짜 볼만하죠. 그러니까 사실 좀 생각해보면 우리 그 TVN에서 방영했었죠. 그 알쓸신잡도 사실은 컨셉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좀 학자들, 어떤 분야의 뭐 전문가들, 뭐 대학 교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작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슨 평론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랬었잖아요. 방향성은 좀 달라지죠. 컨셉은 비슷하긴 한데 방향성은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동해서 막 어디를 찾아가고 막 본인들이 뭐 맛집을 막 여기저기 막 수소문해가지고 예약하고 뭐 가고 뭐 이러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알쓸 신작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의 맛집을 찾아가긴 하는데, 이미 제작진에서 배려한 장소로 이제 가는 거고, 다만 거기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알쓸 신작.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회학자도 있고, 뭐 정치계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좀 팩트에 입각한,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다방면에서 정치, 뭐 철학, 경제, 역사, 뭐 이런 걸 많이 다뤘었죠. 근데 먹보와 털보는 방향이 다르죠. 어디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여유를 즐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뭐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진 않죠. 뭐 역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대신에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너는 어떻게 지냈니?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니? 뭐 여자친구 뭐 어떻게, 지금 없니? 여자친구 사귈 거니? 약간 본인들 현재 일어나는 그런 좀 이야기들 하는 거, 살짝은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탐방하면은 약간 그 지역의 어떤 문화 같은 거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이 컨셉 자체가 오토바이 여행이기 때문에, 바이크 여행이기 때문에요. 바이크에 대한 어떤 그런 여행의 역사, 이게 좀 신선하잖아요. 사실 바이크로 이렇게 남자 둘이서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바이크를 좀 더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그런 거, 그런 이야기들, 약간 뭐라고 할까요? 특히 미국에서 바이크 여행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하면서 약간 상남자들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이죠. 사실은 그런 심도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컨셉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감각적인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둔 거죠. 자, 요즘에 여행하기 좀 힘드시죠? 국내에도 좀 이런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 여기를 경쾌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둘이 친구라고 하니 좀 마음 편하게
또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이런 의도. 그러니까 그 컨텐츠 안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막 뭐 약간 무슨 요즘에 뭐 잔악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긴 하는데, 약간 넷플릭스를 외치기도 많이 외치고,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각광받을 것이다, 시청률이 높을 것이다 미리 전제를 하고 딱 그 자체를 컨텐츠 내용 안에 담는다는 게 조금 그거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겠죠. 그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죠. 와,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약간 이런 거. 제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도 오토바이 좀 사가지고 자유롭게 그거 타고 다니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막 이곳저곳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이제 바이크 타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본다면 좀 약간 가슴이 후련할 거예요. 그런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재미나게 그리고 유익한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둘 다 입담이 좋잖아요. 이렇게 어떤 연예계에서 이렇게 길게 몸 담아왔고 막 관련해서 이제 주변인들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풍부할 거고, 기본적으로 재미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만하죠. 그리고 김태호 PD 무한도전의 그 연출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영석 PD하고 또 좀 다르죠. 보면은 나영석 PD의 그런 컨텐츠들은 좀 아기자기하잖아요. 그냥 뭐 시골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머물면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막 다루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막 하고. 근데 먹고 털고는 막 그 오손도손 막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이거는 진짜 친구예요. 친구 같은 분위기죠. 형하고 동생. 형 동생이 이제 같이 친구인 형 동생, 그러니까 가족인 형 동생 말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무한도전스러운 그런 느낌도 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서로 막 내기하는 거, 누구 바이크가 더 막 예쁘냐, 더 멋있냐를 두고 막 내기하는 장면들, 이런 거 무한도전에서 좀 자주 봐오던 일종의 클리셰 비슷한 거거든요. 박명수, 정준하 이 두 사람 이제 콤비가 이제 막 주로 하던 거, 서로 대결전 비슷하게 이제 상황극으로 이렇게 돌변하면서 막 그랬던 장면들, 그게 영상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마치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이야기를 같잖아요. 무한도전의 컨셉이 좀 그렇지 않았던가요? 근데 나영석 PD의 이제 작품들은 조금 뭔가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뭔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같이 지내는 공간이 딱 설정이 되면은 거기 가서 좀 녹아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현장에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들 몇 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삼시세끼 같은 거 보면 마치 그 현장에 녹아 들어가지고 거기 주민들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나가잖아요. 좀 자연스러움이 있죠. 사실은 거기에 출연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뭐 자연 환경하고 좀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어울리는 사람들인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약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시세끼 할 때 여배우들 특집 비슷하게 이제 그 염정아 배우하고 막 박소담 배우 막 이런 이제 여배우들 나와가지고 같이 시골에서 막 생활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염정아 배우가 그렇게 이제 촬영을 끝냈던 게 스카이캐슬이었고요. 완전히 사실 그 삼시세끼 현장의 분위기하고는 다른 종류의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여기서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잘 어울리는구나. 와, 또 사실은 이런 배우였구나. 약간 좀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지죠. 와, 이 배우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이고, 그냥 털털하구나, 소탈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좀 기다렸다가요. 트럭이 지나가니까 횡단보도 한번 건너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배우들도 딱 나영석 PD의 그런 작품을 만나면 녹아들더라고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막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죠, 소통.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근데 노홍철, 비 이 두 사람은 약간의 이제 로드무비 같은 느낌. 진짜 어떤 그 장소에 거기에 주민들인 것처럼 이렇게 녹아드는 게 아니고 일종의 거리를 두죠. 그 제작진과 그 출연자들의 또 거리도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냐면 약간 형식미가 강조된다고 할까요? 형식미. 그 컨텐츠 자체의 형식미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좀 감각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예능 프로긴 한데 약간은 형식미를 갖춘 이런 장르 영화 같은 느낌? 그런 식의 연출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배우들 가수들 나와가지고 여기 그냥 어우러지는 거를 보고 싶으면은 나영석 PD의 그런 또 예능들 보면 되고, 삼시세끼 같은 그런 거, 예전 윤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이제 형식미가 좀 있는 그 어떤 딱 어떤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이 뭐 출연자들이 막 그 안에서 서로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재미난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그런 방송을 보고 싶으면 이제 김태호 PD의 그런 작품들을 좀 보면 되겠죠. 좀 그런 느낌입니다. 뭐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국의 그 대표적인 두 예능 PD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약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두 계열을 각각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재밌게 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나영석 PD의 그런 작품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까놓고 뒤집어서 보면, 사실은 뭐 이야기거리도 아니지 않은가. 이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나?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좀 보면은 약간 분석적으로 보면 막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다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부여를 해버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막 처리 같은 걸 하면서 사실은 배우들이,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재조합하는 그런 느낌. 그 안에서 물론 그게 어떤 편집의 기술이긴 할 텐데요. 좀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들이 말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음식을 막 가마솥에다가 막 하고 있으면 그 가마솥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마솥의 관점에서 이제 이거 뭐 막 그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야지 막 이것도 들어갔으니 이제 맛있어지겠구만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얘 어디 간 거야? 여기 하던 사람 어디 갔지? 막 그게 제작진의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주변에 이제 막 재료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연출. 아기자기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한 번 말하지만 아기자기하다. 김태호 PD의 작품은 뭔가 좀 느낌이 약간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뭐 아기자기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김태호 PD 작품도. 근데 좀 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짚자면 좀 짓궂다고 할까요? 좀 짓궂다. 약간 짓궂은 장난 비슷한 거. 특히 거기에 딱 적합한 배우가, 적합한 출연자가 노홍철이죠. 노홍철 방송.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탁월하죠. 막 장난치는 거. 유재석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막 짓궂은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아. 약간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말씀드리는 순간 6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6시 15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4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먹보아 털보를 봤습니다.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예능의 그 두 흐름을 만든 그 가장 한국에서 지금 유명한 두 명의 P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작품들, 재밌는 작품들 만들 거예요. 그걸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제 계속 좀 걷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데워져 가지고 막 땀도 좀 나려고 하고요. 12월 20 동지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지나면,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제 동지가 되네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척척척 따따따 따따따 따따 지금 대략 한 5,500보 이렇게 넘어가네요. 요즘 겨울에는 살짝 이제 길이 좀 미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날씨가 좀 따스울 때보다는 조금 천천히 걷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일단 넘어지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다리 근육을 이렇게 보강을 해주면서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12월 이렇게 또 넘어가고 1월 되고 이러면 날씨도 좀 풀리고 하면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좀 가장 이렇게 아침 산책하는 사람들이 없는 계절이 아닌가. 지금 날씨도 춥고 막 눈도 내렸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날씨가 조금 풀리고 뭔가 이제 해도 길어지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시 58분입니다. 자, 오늘 걷는 풍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날씨가 계속 좀 쌀쌀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좀 잘 복장도 갖추고 이렇게 좀 감기나 이런 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잘 좀 이렇게 이제 이겨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